토트넘이 여러 공격 분야에서 유럽 5대 리그 1위를 몇 개나 차지한 것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브라이언 존슨의 활약인가요? 보세요. 손흥민이 왜 원탑의 캡틴이겠어요. 향후 2주간 4경기를 진행하는 토트넘은 5연승을 목표로 다시 한번 3위 자리 탈환의 순위 경쟁을 노리고 있습니다. 12월 영국의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하루가 멀다고 경기를 하는데요. 일정은 토요일 새벽 노팅엄 경기를 시작으로 에버튼, 브라이턴, 본머스 경기입니다. 여기서 브라이튼을 제외하고는 전부 리그 하위권 팀들입니다. 히샬리송과 로메로가 복귀하고 팀은 다시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지난 경기 미친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 분위기는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축구 구단들이 있는 리그로 5연승은 말처럼 분위기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토트넘의 유럽 5대 리그에 손흥민을 내세워 5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소비가 안정권으로 들어온 토트넘이 이 8개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12월 5연승을 할 수 있을지, 손흥민 주장체제의 토트넘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리그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그의 인터뷰 내용과 유럽 리그 공식 통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이 오는 새벽 노팅엄 포레스트와 17라운드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 수비 핵심 로메로와 히샬리송이 완벽히 컴백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다시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하여 맹활약하였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노팅엄과 경기 전 기자 인터뷰를 가졌고 기자는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성장한 모습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놀라게 했는지 물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기자에게 일침을 날렸는데요. 감독은 보세요. 소니에 대해 별로 놀라운 점은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소니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선수로서 그의 자질은 프리미어 리그와 세계 축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좀 더 일찍 소니의 인격을 알아본 것뿐입니다. 내 생각에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새로운 점은 소니가 그룹 내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으로 성장했고 소니 덕분에 토트넘이 큰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문화 안팎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팀원들을 돕는 추가적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아시안컵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대처한 방식대로 그의 공백을 대처할 것입니다. 영국 기자를 비롯한 현지 팬들은 아시아 출신인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원래 훌륭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덕분에 토트넘이 성장하고 있다고 알린 것인데요.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저평가하는 영국 언론들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영국 분위기를 간파하고 대처한 모습이 있는데요. 유럽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하는 그들의 시선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축구 감독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만드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일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성 축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전술을 살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유럽 5대 리그에서 5개 부분 1위를 차지하며 통계가 손흥민 선수의 월클 수준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진 패스 분야에서 토트넘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의 전진 패스 성공의 수는 무려 880회입니다. 100패스 거의 따위는 없죠. 이는 파리 생제르맹, 아스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까지 뛰어넘은 횟수입니다. 이로써 엄청난 공격 전개로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안으로 볼을 가져간 횟수로 159회로 1위입니다. 2위 맨시티보다 무려 10%나 더 많은 수치인데요. 공격 축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이고 아무리 점유율을 소유해봤자 볼이 상대팀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한 박스 안에서 터치 횟수입니다. 576회 1위입니다. 그만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진들이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골문을 노렸다는 이야기죠. 다만 윙어들의 터치 횟수만큼 손흥민한테는 패스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요. 지난 패배를 하는 몇 경기 동안 쿨로셉스키나 브라이언 힐 같은 공격수들이 망설이며 침투하지 못한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는 상대에게 블록당한 패스 횟수 1위입니다. 195회로 하위권들의 팀들이 뒤를 이어가는데요. 그만큼 손흥민한테로의 패스를 넣어줄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이 횟수는 줄어들고 손흥민 선수에게로의 패스도 더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보니 역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언대로 화끈하게 압박하는 공격형 축구를 하고 그의 최선봉의 손흥민 선수가 이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번째로 1위를 한 순위입니다. 토트넘이 드리블 도중에 상대에게 태클을 당한 횟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70회 태클을 당했는데요. 침투와 전진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
선수들을 막아야 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거친 태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상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며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씩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침투 능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는 간결한 터치와 짧은 시간 볼 소유 후 패스로 다행히 부상에 덫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윙어로 돌아온 그는 부상을 당하기 상당히 쉬운 위험한 포지션임이 확실합니다. 위의 순위들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전진성은 가히 말해 월드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볼을 몰고 가면서도 수비수가 따라오지 못하게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리그에서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지난 맨시티 경기에서도 클로셉스키가 하프라인전에서 앞으로 길게 차준 볼을 수비수가 따라오지 못하게 스프린트한 후 몸을 먼저 집어넣으며 골대 앞까지 가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이런 장면은 뉴캐슬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골을 잡고 수비수를 제치고 빠르게 골대로 향했고 이를 놓친 골키퍼가 결국 손으로 손흥민을 방어하며 반칙이 선언되어 PK골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도 영국 언론들은 영국인 선수의 장점 찾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바로 노팅엄 경기를 앞두고 엔제 감독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토트넘에 이적한 후 처음으로 친정팀 노팅엄과 상대하게 되는 브레넌 존슨에 대해 그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그의 발전으로 인해 토트넘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냐며 같은 영국 출신인 웨일스 출신 브레넌 존슨 선수의 경기력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우리는 브레넌과 같이 뒤늦게 합류한 선수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훈련하는 방식과 플레이하는 방식을 따라잡아야 하고 그는 약간의 부상으로 몇 번의 좌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무엇보다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격 진영에서 선수들을 보는 시야 넓혔습니다. 내 생각에 브레넌은 지난 주말에 정말 잘했고 득점하지 못한 것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로 이어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는데요. 다른 선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주장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저는 소니가 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토트넘의 어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소니가 토트넘 스타일 축구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 되기 전부터 새로 이적해온 선수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고 특히 히살리송 같은 남미나 아프리카 선수들이 문화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보았는데요. 거기에 베컴의 조카이자 손흥민 선수가 롤 모델이라고 말한 신의 브레넌 존슨까지 주장으로서 빠지지 않게 챙겨가면서 그가 토트넘에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공식 홈 계정과 그의 인터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야. 브레넌 경기력에 손흥민 선수를 내세우는 감독이 리더십 존경스럽습니다. 브레넌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지난 경기 손흥민은 정말 고트였어. 맨시티전과 뉴캐슬전에서 나는 소니가 호날두보다 더 대단해 보였어. 브레넌은 토트넘의 롤모델 만나더니 정말 날아다니는구나? 베컴이 손흥민만 따라해라고 했던 게 도움이 됐나 보다. 소니 토트넘 떠난다는 소리가 있던데 영원한 우리의 캡틴으로 남아줘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관련 소식 계속해서 스포츠 감성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 준비 시작 전에 가장 큰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모습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